반갑습니다. 장동료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고, 네, 그리고 21선에 근접했습니다. 기술적 반등에 이제 한계가 온 건데, 단기적으로. 뭐, 요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근처에서 밀렸고, 예. 그래서 이 기술적 반등이란 게 하락하고 저점을 깨고 21선에 걸려서 다시 조정을 받는데, 이 조정을 받고 저점을 다시 깨느냐 안 깨느냐. 2월 달, 3월 달에는 저점을 깨지 않고 잘 버텼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바닥을 만드는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악재가 나온다. 연준이 그전에는 금리를 신중하게 올릴 거라고 하다가 이제는 상황 봐서 그냥 올릴만 하면 계속 올릴 거다. 뭐 이렇게 됐으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시장 충격이 더해졌다. 그럼 그런 걸 또 반영을 해서 반등을 한다라고 본다면, 그 반등의 한계치가 왔고 다시 떨어져서 저점을 깬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이건 숨고르기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렇게 버티면 시장이 이제 충분히 악재를 반영을 했구나. 예, 요렇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뭐 예측이란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굳이 해 본다면 현재 상황은 이 저점의 어떤 신뢰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그 긴 추세도 하락이고 이 단기 추세도 하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의 압력이 굉장히 셉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밑에는 열려 있는데 위는 닫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 게 굉장히 가깝고 아래쪽은 크게 열려 있다. 이게 결국은 기대 수익이고 이게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기대 수익 대비 크다. 지수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개별 종목으로는 저가 매수를 할 만한 종목들이 출현을 하지만 지수 자체로는 크게 기대할 부분이 없다. 네, 요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다소 낮추시는 게 좋고, 기술적 반등이 끝났기 때문에 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21선에 도달을 못했습니다. 단기 상승폭이, 단기 하락폭이 컸고 여기에 따른 어떤 반등 강도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해외 증시가 또 조정을 받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21선 코스피가 밀릴 거고 이렇게 되면 코스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코스닥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가치 근거한 종목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 10개 중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은 이 루나 사태를 보듯이 가상화폐처럼 패닉셀이 나오고, 그게 그 코스피처럼 어떤 프로그램 매매로 보완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패닉셀이 나왔을 때는 오직 회사나 그 주가로 먹고 사는 어떤 주포라든지 이런 쪽에서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의 어떤 대외 변수나 여건, 앞으로의 금리 인상 과정, 그리고 경기 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 현금 갖고 있는 게 맞지 않나,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투자 은행들, 기관 투자자들, 펀드 매니저들이 현금 비중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 현금 비중이라는 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이 펀드에 들어온 자금이 100이라고 친다면 보통은 95 정도를 주식을 넣고 5를 현금으로 남겨놓는데, 이 비중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10을 넘어갔을 겁니다, 아마도. 예, 그런 어떤 상황에서 쉽게 하락을 멈춰 세우기 위해서 자금 투입을 한다는 게 쉽지 않다. 예, 그랬을 때 코스닥의 약점은 거기에 있는데, 예, 그래도 외국인 매도가 없기 때문에 그 코스피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하게 되면 외국인 매도가 나올 거고, 거기에 따른 어떤 상승폭 제한, 하락폭의 어떤 가속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텐데, 코스닥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나마 낫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무너져도 나머지 종목들에 있어서는 좀 나은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 시장이 계속 나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드실 텐데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보다 더한 상황도 많았습니다. 그 지금 미국이 이제 0.25% 올렸습니다. 앞으로 올릴 거다, 이런 게 있지만, 그러면 2016년에서 2018년까지 미국이 2% 이상 금리를 올렸습니다. 0.25, 0%에서 0.025에서 2%에서 2.25%로 이렇게 8차례에 걸쳐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금리 인상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금리 인상을 못 따라갔습니다. 경기가 안 따라주니까.
그러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2% 이상, 지금 어쨌든 지금은 0.5%입니다. 아직. 올렸으니까 1%입니다. 예, 아직 1%. 그러면 이 상황까지 이미 겪어본 상황인데, 그것도 불과 4년 전에 코로나19 전에. 예, 그래서 과연 뭐 미국이 2% 이상까지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면 이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거니까 또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 금리 갖고는 뭐 빅스텝을 하든 자이언트 스텝을 하든 그런 게 이제 시장에 더 이상 충격을 줄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양적 긴축이 또 문제가 되는데, 6월 달에 그거는 실질적인 수급 문제이기 때문에 타격을 받지만, 그 역시 신흥국 시장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주겠지만. 네, 그래서 요런 구조를 봤을 때 우리가 뭐 정책적으로 큰 문제만 없다면, 예, 정책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뭐냐면, 내외 금리 차 역전하고 원화 약세를 허용을 해야 되는데, 뭐 이거를 그냥 미국 따라 금리를 올리고, 그게 사실은 제일 편하니까, 책임 소지가 없으니까.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은 경기라도 좋지만 우리는 경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금리 인상을 하면 가계부채가 크기 때문에 타격을 받는 부분도 크고 미국보다 훨씬 큽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경기가 나쁜 상태에서 더 금리를 올린다. 그럼 더 나빠진다. 가처분 소득도 줄어든다. 이렇게 됐을 때 내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엉망이 될 것이다. 이게 어떻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냐라는 부분. 예, 그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보면, 진짜 뭐 성공 가는 게 없을 것 같다라는, 그냥 익숙하고 실적 나는 종목만 잘 갖고 버티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간단합니다. 항상 우리가 뭘 하든 이 복잡하면 뭐 모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봉 패턴을 할 때, 자, 요 봉 패턴, 이 봉만 보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이 봉을 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됩니다. 시가가 여기였구나. 여기서 주가가 출발해가지고 고점 여기까지 갔구나. 갔다가 또 저점, 뭐 먼저 내려왔을 수도 있고, 어쨌든 여기를 또 다녀갔구나. 다녀갔다가 종가 여기서 섰구나. 요 과정이 이제 눈에 직관적으로 보이면 괜찮은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게 된다면, 복잡하게 그냥 이런 그림으로 그리지 않고, 여기는 시가고 여기는 고가고 여기는 종가고 여기는 저가고, 이 말로는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단순하고 직관하고 이렇게 되는 게 결국 우리가 안다라는 거고, 단순하지 않다는 걸 모른다라는 겁니다. 사람도 그럴 겁니다. 이제 이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시게 되냐. 저 친구 약간 호구 같다.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뭐 그래도 뭐 사기꾼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이 단순하게 정의가 됐을 겁니다. 근데 뭐 그게 아니라, 뭐 모르겠는데 뭔가 속을 알 수 없고 어쩌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을 모르는 게 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저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받아들일 때도 의심을 해야 되고, 인간관계 자체가,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 것 자체가 뭐 너무너무 복잡해집니다.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등등.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해를 한다, 직관적으로 뭔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결국 우리가 아는 거고, 그게 실제로 필요한 것이다. 예,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기라는 것도 뭔가 복잡하다, 본인조차도 단순하게 만들지 못한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건 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뭐 선생님, 제자 이런 거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고, 그냥 저는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뭐 그 정도가 좋지 않을까. 그럼 그런 뭐 선생님, 스승님 이러면 막 마음의 부담이 너무 커져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 들으시면 정말로 나아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잘못된 내용 아니면 잘못된 관념, 이런 걸 자꾸 주입을 하게 되면 점점 세상을 보는 눈이 삐뚤어지고, 그러면 시장을 보는 눈도
정확하지 않게 되고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나쁩니다. 이것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냐면 음모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력들이 개인 털어먹으려고 주가 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끝이 없습니다. 원래 뭐 이런 사기 많이 치지 않습니까? 종목 추천해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세력 때문에 못 올라갔다. 뭐 세력이 장난친다. 이런 게 들어가면 이 시장을 보는 눈이 삐뚤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인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사실과 그리고 뭐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 합리적 추론, 물론 뭐 저라는 사람은 요것과 반대되는 사람이지만 적어도 주식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니까 계속 여러분들께서는 이 물이 다 흘러버리고 콩나물이 되는 과정에서 요 사실, 합리적 추론 이런 부분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맨날 세력 나쁜 놈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개인 털어먹고 이런 것만 계속 말씀을 드렸다. 그럼 여기 남는 게 뭐겠습니까? 기관 나쁜 놈, 세력 나쁜 놈,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 내가 주식 손해보는 거 다 얘네들 때문이야. 우리 분노하자. 뭐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 아주 약간 흥분을 했는데 그래서 요 말씀도 분명히 맞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국가 전략 기술에서 빠진다라는 것은 그 정책 자금이 덜 나간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이미 이제 기술이 LCD 같은 경우는 정점에 도달해가지고 딱히 뭐 신규로 기술 개발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OLED 쪽도 뭐 딱히 정부가 지원을 해서 할 만큼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OLED는 어쨌든 수익이 나니까. 네, 그리고 중국한테 점유율에서 확실히 밀렸고. 네, 그러면 중국하고 이 국가 전략 기술로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계속 육성을 하려고 한다. 그럼 중국하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세금이 투입된 게 그냥 다 녹아버린다라는 결론이니까 요거 빼는 게 맞을 겁니다. 네, 관련주들은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사실, 논리, 뭐 합리 이런 부분을 벗어나면 아무리 시장이 혼돈에 있는 그런 어떤 카오스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요 부분에서만 우리가 중심을 잡고 있으면 시장에서 크게 잃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종목이 급등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종목을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아가지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확률은 로또 복권하고 비슷합니다. 주식 투자자들이 이제 1000만 명입니다. 네, 그리고 로또가 800만 분의 1입니다. 이 800만 분의 1이라는 것은 이 주식시장에서도 로또 당첨자처럼 말도 안 되는 어떤 행운이 따라오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 그 사람의 어떤 행운을 어쨌든 이 사람은 주식으로 수익 냈으니까 성공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 이거 그냥 사서 올라가서 돈 벌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저게 맞는 방법이구나 라고 하다 보면 다 평범한 사람들이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주식 투자를 망치게 되는. 그래서 요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 그게 무슨 가치 근거가 있는데 뭐 블록체인이 어쩌고 복잡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건데? 너는 뭐 모른다 미래가 어쩌고 넌 모르니까 그런 소리.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건 결국 시간 문제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왜? 이 부분에서 부합이 안 되니까. 당장은 틀릴 수가 있지만 결국 틀릴 수가 없는 게 이거니까 여기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모트렉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프로텍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라운딩 가셨다가 오후에 출근하시고 예, 저도 요거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한때 이 골프에 좀 흥미를 붙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에 시장 좋을 때 이제 그 라운딩 갔다 오면 주식이 올라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라운딩도 뭐 노는 건 아니고 이제 표현하자면 비즈니스인데
근데 또 비즈니스를 할 때 이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니까 이 비즈니스 과정에서 이해도 높아지고 예 '골프가 참 괜찮다.'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자리를 좀 비우더라도 좀 이런 유익한 또 정보들도 나오니까. 예 그래서 한참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작년 8 월부터 이제 갔다 오면 주식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또 제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낫다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하시는 분들은 결국 이게 이타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주식 투자를 안 했으면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든지 말든지 뭐, 근데 '아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주식 투자자들이 굉장히 담백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잃고 나면 눈 돌아가니까 솔직한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아 진짜 너 진짜 마음에 안 든다. 니 때문에 계속 손해 보고 있다." 뭐 이런 거. 근데 정상적인 생각이면 그런 속마음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그게 좋은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는 그 전 단계니까. 예 그리고 계산이 정확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돈 벌었지만 너한테 안 줄 거야. 대신에 너 때문에 잃어도 내가 너한테 물어 달라고 안 할게.' 이런 계산이 정확한데 참 이게 밖에서 만나면 진짜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뭐 골프 관련된 거, 그냥 골프 프로가 뭐 저한테 뭐 채 관련해 가지고 제가 뭐 자기는 하나도 안 남기고 채 이거를 사 준다. 뭐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허가 받고 골프채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회원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로 그렇게 하는구나. 뭐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돈을 중간에 떼먹어 가지고 이상한 채를 사 주게 되고, 예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뭐 "채가 안 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돈도 안 주려고 하고, 진짜 그래 가지고 이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시간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 골프 프로 하는 거 보고 '골프 하는 사람들 다 이 모양 이 꼴인가?'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골프가 매너 운동이라고 해 놓고 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이치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매너 운동이라고 하는데 옷은 왜 이렇게 뭐 야하게 입는지. 그리고 뭐 골프 프로라면 매너 중에서도 최고일 텐데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 진짜 너무 신물이 나 가지고, 사실 제가 이 골프 프로에 대해서 처음에 저는 항상 잘 되게 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홍보도 해 주고 했는데 이딴 식으로 나오니까 에이 그냥 그 골프에 대한 흥미가 더더욱 떨어지게 되는 뭐 이런 일인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또 뭐 투자금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식 투자해서 주식으로 뭘 한다라는 부분은 계산이 아주 깨끗합니다. 모두 책임을 지고 "돈 따도 너한테 안 줄 거다." 이게 끝인데, 뭐 전환사채 투자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환사채 투자를 하는데 아니 그 뭐 "공동 경영을 한다. 우리가 같이 한 배를 탔다."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뭐 "경영권 지분을 얼마에 샀는데 전환사채 전환가액은 이거보다 더 높게 해 달라." 싸게 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한 배를 타면? 근데 그래서 데이터에 근거해 가지고 "이 가격에 전환가액을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 뭐 말이 바뀌니 어쩌니. 뭐 그리고 또 이거 있습니다. 뭐 "우리 보고는 투자를 한 140억 정도 해 달라. 자기는 10 억을 넣겠다. 근데 콜옵션은 10% 씩 같이 가져가겠다." 이게 뭐 동업자 정신입니까? 뭐 이렇게 해 놓고 뭐 아니 뭐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주식 투자자들을 벗어나면 진짜 뭐 그냥 안 엮이고 싶습니다, 정말로. 주식하는 주식하는 분들하고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뭐 하나 더 해서 뭐 계속 이제 사설이 생기는데 그냥 재미로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친구들하고 만나면 "여자 이야기하고 주식 이야기밖에 안 한다." 그러면 이 여자 이야기가 뭐냐? 그 이런 거 있습니다. 그 우리 뭐 동창회 모임을 할 때 "통금 시간 때문에 일찍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친구가 하나 있고, 또 뭐 "내무부 장관한테 용돈 받아 쓴다."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재미고 이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 여자 이야기가 뭐냐면 이 여자의 뭐 여자가 뭐 예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이 친구들한테 "에이 축구 새끼야." 이런 거. 예 관계된 거. 이런 얘기들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이 진짜 주식 손실 보면 뭐 부모도 몰라본다. 뭐 그리고 도박하는 사람들이나 다름이 없다. 등등. 우리가 그리고 주식하는 사실 자체도 외부에 조금 드러내는 게 곤란합니다. 선입견이 너무 강하니까. 하지만 겪어보니까 주식하시는 분들이 제일 낫습니다. 인격적으로 제일 낫고 인품도 훌륭하고 예. 그 그렇지만 그리고 뭐 능력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식 빼고 다 잘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사람들 시선 때문에 '아 내가 뭐 크게 죄짓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위축되거나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굳이 뭐 말을 할 필요는 없지만 네. 아유 또 이렇게 많이 적어 주셨는데 예. 아무튼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 겁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뭐 저는 그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들 뭐 이치에 안 맞는 부분들 그냥 말 안 합니다. 말해 가지고 그 사람이 깨달으면 뭐 어쨌든 제가 도움을 준 게 되니까 깨닫지 말라고 말 안 합니다. 예. 그러면 종목 살펴보고 간단히 또 몇 종목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사설이 오늘 너무 길은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모트렉스 이게 단기 급등을 했고 뭐 실적도 뒷받침되고 있고 예 재작년부터 실적이 좋아지면서 스마트카, 자율주행차 뭐 이런 이제 좀 시장에서 그럴듯한 것과 이렇게 엮여 있는 그런 종목인데 실적까지 나니까 뭐 충분히 이런 반응이 나올 만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예. 그리고 무상증자도 발표를 했는데 제가 경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무상증자를 무상증자 추가 상장까지는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 상장은 아니고 그전에 추가 상장 전에 이제 권리락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이 권리락이 나올 텐데 이 권리락이 나올 때 착시로 인해서 이 하락 출발해서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때 정리를 하시고 추가 상장할 때 정리를 하시면 그 추가 상장한 거 받은 거 정리하시면 그냥 고점 잡아서 때리는 것보다는 다소 나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또 분할 매도의 어떤 역할도 합니다. 권리락 당일 매도하고 추가 상장되면 이 권리가 이틀 전에 들어옵니다. 2일 전에 권리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매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그냥 파시는 것보다는 조금 나을 겁니다. 네, 프로텍. 네, 프로텍 네. 지분 관련 문제로 정지됐다. 아마 기업 분할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네.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건데 반도체 쪽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실적이 잘 나오고 지금 저평가 상태니까 뭐 좋습니다. 예, 좋고 삼성에서 계속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투자를 하니까 그 부분도 괜찮고 특별히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거래 정지 후에 그 거래 정지 가격 위로 올라왔으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고 이게 일종의 눌림목 역할을 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뭐 회사에 대한 어떤 가치 근거, 현재 주가 수준에서 자산 가치가 여기에 부합하고 실적 가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실적 가치만큼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향후에 이런 실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심인데, 예,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예, 반영이 된 것 같고 고점까지 그렇게 멀지가 않은 상태. 예. 그래서 뭐 분석을 하자면 그게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신규 매수를 염두에 두시는지 보유를 하고 계신지 모르니까 제가 답을 어떻게 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한데, 어쨌든 뭐 나쁘지 않다.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말씀을 안 주시고 제가 답을 드리면 결국은 이겁니다. 야, 오르냐 내리냐 이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이 좋냐 안 좋냐 이 질문. 그러면 이제 답은 좋습니다. 그리고 뭐 내리는 것보다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이 정도입니다. 예, 보유를 하고 계시면 계속 가져가셔도 무방할 것 같고, 신규는 어쨌든 요걸 하회할 때, 요 자리를 하회할 때 신규 매수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관심이 있는 건 이제 HK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관심이 있느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2,500원 아래로 오면 좀 특수하게 저평가된 상태다. 1분기에도 적자가 났지만, 아니 흑자가 났지만 뭐 그 폭은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흑자 유지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 그랬을 때 많이 떨어졌네. 근데 이 변동성 하단까지 왔습니다. 한 방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지표가 없는데 지표를 하나 추가를 하자면 음, 이거 검색하는 게 없어가지고 네, 그냥 요걸 한번 적용을 해보면, 적용하고 잡아서 여기 붙여놓으면 거래량하고, 자 여기 보시면 요런 게 있습니다. 단기 낙폭 과대에 잠깐 들어가는 방법인데, 요 RSI 기준으로 과열해서 요 침체 한 번에 내려오면, 여기서 한 번 더 내리면 한 방에 이렇게 내려올 때는 단기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확률이. 그러니까 과열해서 침체로 한 방에 올 때, 이 과열 상태에서 침체로 한 방에 올 때, 그리고 내일 하루 더 내리면 저가 매수했을 때 조금 먹을 게 있을 것 같다. 뭐 요런 정도인데, 그 외에도 이제 아주 특별한 저평가 상태니까 뭐 그런 점에서 좀 관심, 물론 주가가 당장 오를 건 아니지만 특별한 저평가이니까 관심을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별한 관심을 벗어난 종목이 이제 풍강. 풍강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한 4,500원 넘어가면 이것도 그런 부분이 희석이 됩니다. 예, 그래서 풍강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그런 색깔이 옅어졌고, HK는 좀 다시 그쪽으로 복귀를 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그 마찬가지입니다. 풍강은 지금 혼자만 12월 결산이 아닌데 실적도 어느 정도 나고 있고, 그리고 자산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 상태고, 저평가도 뭐 1,000억 이하면, 시가총액 1,000억 이하면 굉장히 움직이기가 가볍습니다. 움직임이. 근데 만약에 500억 이하다, 이건 그냥 비정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500억 이하에 있다. 이제 생각해 보시면 최대 주주가 30%다. 150억인데 시가총액이. 근데 이거를 보통 잡을 때 혼자 시장에 때리면 더 싸게 팔아야 되니까 한 40% 정도 할인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90억 정도입니다. 90억이면 비싼 아파트 한 채 가격밖에 안 됩니다. 회사가. 예, 근로자가 뭐 100명이 넘어가는 이런 회사들이. 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수치다. 500억이 안 된다는 것은. 네, 근데 회사가 멀쩡하다. 이런 거는 많이 떨어질 때 사두면 배신을 안 합니다. 그리고 편합니다. 외국인이 파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작은 종목들은. 예, 그래서
HK, 풍강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면 되는데 좀 그런 특별한 기준은 4,500원이니까 풍강은 4,500원 아래로 오면 주워 담는 게 좋고 HK는 2,500원 아래인데 지금 단기 급락이니까 내일까지 내리면 좋은 매수 기회가 올 것 같다. 뭐 요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신금속. 네, 영신금속은 제가 조금 언급을 조심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흑자가 났으니까 어려운 시기에 흑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것도 뭐 에이 그거 뭐 재고 늘려가지고 흑자 만든 거 아니냐 아니면 뭐 1억 2억 흑자가 나고 이러면 이제 모르겠지만 일단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 안심을 하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아까 앞에 언급한 종목들과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영신금속이 이제 지금 시가총액이 현 기준으로 553억입니다. 뭐 아주 비정상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나쁘지 않은 상태. 적어도 원료의 재고가 있고 수출을 하니까 그리고 뭐 공장 2개나 갖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 예, 그래서 편하게 지금 가격은 되게 편한 상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편하다는 건 뭐 그렇습니다. 보유하기에 좀 쫄리는데 이런 게 없는. 왜냐면 그 전에 뭐 적자 나면 어떡하지? 분명히 영신금속이 굉장히 나쁜 상황인데 대기업들은 단가를 안 올려주고 근데 원료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게 적자를 보는 게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큰 흑자를 냈습니다. 오, 생각보다 저력 있네.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거 과열에서 이 침체로 한 방에 왔을 때 과열에서 침체에 오니까 이렇게 반등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확률을 따라간다는 건 일단 그런 부분에서 정상적인 어떤 가격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가 됩니다. 이제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 전에는 그 2021년이었으니까 근데 공장은 2023년에 완공이 됩니다. 2년을 어떻게 기다리지 이런 생각이었다면 이제 흑자도 나오고 시간도 벌써 이제 5월 달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공장 완성돼서 전기차 전용 라인으로 해서 그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시기가 오면 자연스럽게 주가가 올라가겠구나. 편하게 이제 지켜볼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까고 마무리 해야 되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자, 지금 이제 5월 달입니다. 그럼 7월 27일이었나? 어마어마한 보호 확양 물량이 풀릴 겁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주가를 방어를 할 겁니다. 시장이 나쁜 상황에서도 요 변동성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잘 버티는데 요게 이제 30만 원이고 어쨌든 6개월 보유했는데 30만 원 위에서는 팔아야 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30만 원 기준으로 30% 이상 수익이 나 있는 구간이니까 7월 27일에 물량이 쏟아지는 건 뭐 기정사실화돼 있고 그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부분이 그 전에 얼마나 주가 관리를 할 것이냐. 주가 관리를 하는 돈과 이걸 때렸을 때 뭐 예를 들면 50만 원부터 때리기 시작하는 것과 41만 원에서 때리는 게 틀리니까 뭐 7월 말까지 약간의 주가 관리가 있지 않을까. 물론 그런 거 보고 들어가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구경하는 차원에서 7월 말까지 이게 어떻게 관리를 할까? 그리고 7월 말에 물량 쏟아지면 어떻게 박살이 날까? 이런 거 관심 있게 재미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